이강인과 손흥민 간의 논란으로 둘러싸인 사건은 지난 2주 동안 국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처음에 작아 보였던 개인 간 충돌이 빠르게 확산되어 두 선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언론에 따르면 이 논란으로 인해 이강인은 손흥민에 대한 자세와 행동과 관련된 논쟁에서 겪은 손실이 1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미지는 손흥민과의 갈등에 대한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이강인은 광고 계약이 취소되어 매년 약 250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 다뤘으며 다른 회사들과의 계약 가치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기업들을 포함한 이강인이 이 소식이 퍼지면서 입을 수 있는 총 손실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강인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그가 리그왕의 한 경기에 대한 광고 포스터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주된 이유가 이강인 때문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든 갈등은 이제 이강인이 직접 사과하러 런던으로 가면서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이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 뒤 이강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를 공개하고 자체 점검을 거친 뒤 국가대표팀 동료들에게 회한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만나 회한을 표현한 대상이 손흥민임을 확인했습니다. 손흥민은 이후 이강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으며 모두에게 이강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화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분노를 표출하며 이강인의 사과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중의 비난 여파 속에서 사과와 용서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항서 감독이 많이 거론되며 이미 입증된 명성과 성과로 인해 그는 이 자리에 대한 가장 적합한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박항서는 경기장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월드컵 예선에서 마주할 다음 상대인 태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항서의 참여로 대한민국 대표팀은 김남일, 차두리, 안정환과 같은 그의 옛 제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일에는 전력강화위원회 관계자가 국가대표팀에 대한 임시감독 임명 결정을 발표하여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미래를 더 상세히 계획하게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원래 국가대표팀에 대한 공식 감독을 찾는 계획을 변경하고 대신 대중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임시감독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27일 전력강화위원회는 황선홍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임시감독으로 임명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황선홍의 발언은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회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성공을 가져다 줄 자신감을 보여주었으며 결연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바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축구 커뮤니티는 그가 가져다 줄 기대에 동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강력한 팀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사건은 많은 이들을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실망으로 인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이름은 많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하게 비난당하는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은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표팀의 내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선수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지만 이러한 행동은 대중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정몽규 회장은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한 팬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을 초빙하는 데 대한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그는 황선홍 감독과의 회동을 주도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이강인으로부터의 사과를 수락했지만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팀 내 각 멤버들이 단결하고 서로 믿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의 만남은 팀 내 단결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는 황선홍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대표팀 선수를 선발할 때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표팀의 스쿼드는 뛰어난 선수들을 모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도덕적인 가치도 경계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한 것은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아시안컵에서 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지적하며 선수가 동료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어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이강인, 서영재, 정우영에게 걱정이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강인과의 갈등 후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손상을 입은 손흥민에게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한 압력과 스트레스가 손흥민이 최고의 컨디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핫스퍼 클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황희찬은 충몽규 회장과 손흥민 간의 만남을 목격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손흥민과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은 이날 만남에서 손흥민이 이강인과 그라운드에서 재결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이강인을 대표팀에서 제외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이 팬그룹의 사진 찍기 요청을 거절한 모습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영국의 주요 스포츠 신문 중 하나는 손흥민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여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스포츠 바이블은 토트넘 핫스퍼의 유니폼의 사인을 거부한 손흥민의 몇 가지 이유를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5년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에 기여한 뿐만 아니라 그의 좋은 행동으로 인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 후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제작 스태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손을 흔들며 마이크를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텔레그래프는 이날 손흥민이 최고 셰프를 고용해 스태프들에게 고급 한식을 제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사인을 거부할 때 스포츠 바이블은 그에게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고전적인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니폼이 망가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한 팬이 유니폼을 가져와 사인을 부탁하자 손흥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망칠까봐 걱정이라고 신중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팬들의 소중한 물품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니폼의 사인을 거부하는 것은 손흥민이 팬들의 소중한 물건을 망치는 위험에 대한 그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가 팬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손흥민은 한 팬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 달라는 요청에 휴대폰 기종을 확인한 뒤 손을 들어올려 거절했고 결국 팬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갤럭시 폰을 가져온 다른 팬에게는 손흥민은 폰을 직접 들고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로 손흥민은 삼성 갤럭시의 브랜드 앰버서더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팬들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신중한 대처와 함께 삼성의 광고 캠페인에서 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